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까지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88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발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경제원에서 이제 정부의 공급 대책 관련해서 자세히 다뤄봤었는데 네. 그 실제 발표에는 크게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처음에는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봤던 정부, 이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이 주택이 이제 충분히 공급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가 오늘 이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내용의 주택 정책을 내놨는데요. 예. 크게 보면 이제 첫째로 서울 등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이제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아파트 외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네. 추가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미분양 매입 확약,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부동산 PF 보증 확대를 통한 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이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급 부족이 걱정된다고 했다가 또 올해는 아니라고 했다가 네. 결국 이번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거니까 사실상은 공급 부족 상황을 네. 다시 한번 인정했다라고 보이네요. 네. 일반 정부가 이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신규 택지 공급과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 매입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21만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하고요. 네. 또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의 어떤 그 소요 기간들을 대폭 줄여서 21만 7천 호를 조기에 공급합니다. 이를 네. 통해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호의 우량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고요. 네, 평균 1년에 한 7만 호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우선 재개발 사업하고 또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울에 주거 공간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패러다임을 규제해서 어떤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라는 이제 특례법을 제정해서 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서울 37만 호 공급 추진을 가속화합니다. 네. 이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정비 사업 기간도 단축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계획 수립 시에 이제 분담금 추산 등 이제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해서 재건축 속도도 빠르게 하게 합니다. 네, 아마 그 속도도 속도인데 네. 이 아파트 층수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이제 허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공사비 급등과 이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제 조만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서 3년 한시로 이 정비 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이제 법적 상한 기준의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이제 임대주택 비율도 이제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완화해서 어떤 재개발과 재건축 유인을 높이고요. 또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폐지하도록 추진합니다. 네,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네. 이제 항상 거론되는 게 있는데 일기 신도시입니다. 이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올해 11월에 2만 6천 호 규모의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을 하고요. 내년 이후에도 이제 매년 일정 물량을 설정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 선정되는 선도 지구에서는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해서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나서서 이제 주택을 공급합니다. 네. 또 올해 하반기 중에는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이제 6개의 지자체가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또 착수를 해요. 네. 이를 통해서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천 호, 착공 4만 6천 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추진에 나섭니다. 네. 또 2035년까지 일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서
또 이제 수도권에 총 10만 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항상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뭐 이제 약속만 나오고 네. 항상 그 진행이 좀 네.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전세 사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렇죠.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아파트로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방안도 내놨다고요. 네, 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 이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네. 세제 대출 등 지원으로 이제 사업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인데요. 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 주택을 이제 2025년까지 정부가 11만 호 넘게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빌라를 사서 시장에 뿌리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민간 사업자의 공공 신축 매입 이제 공급을 위해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6년 임대 후에 이제 분양이 전환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해서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주택들을 신축하게 공급을 하고요. 네. 또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세제와 청약 등 이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이외에 이제 신축 소형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에서 이 주택 수에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 청약 시에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릴 예정이고요. 또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이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공공 임대주택 1만 6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데요. 네. 이제 허그가 전세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유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아파트에 이어서 이제 네. 빌라 공급 대책까지 들어봤고 네. 또 그린벨트를 네. 풀어서 이 수도권 택지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이제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고 이제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도 허용해서 착공 및 분양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을 해서 예. 조기 착공을 또 유도를 하고요. 2025년까지 실착공에서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에 LH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네. 매입 물량은 또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서 무주택 청년, 이제 신혼 부부 등 이제 내 집 마련을 지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주택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서울 인근의 있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이 선호도 높은 서울 수도권 우수 입지 후보지를 골라서 2025년까지 기존에 대비 이제 4배 규모인 총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여기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일명 로또 아파트로도 불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데요. 네네. 그러면 이 그린벨트 해제 위치가 어딘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시청자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부는 이제 서울 신규 택지는 올해 모두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발표 시기는 11월로 제시하기도 했으니까 이때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토부는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앞으로 대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주택 수요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굳이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규제들을 풀면서 새로 집을 지으라고 권장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네. 기존에 진행되던 부동산 사업들이 이제 자금줄이 막히면서 네. 멈춰버린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PF 자금 조달을 위해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이제 3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동성을 또 지원을 하고요. 예. 또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이제 CR 리츠, 그러니까 리츠를 도입을 합니다. 네. 이 리츠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취득세나 종부세 등 세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